선배에게 취업 버프 받기 고고. 걘 취업했다는데 넌? 걔한테 물어봐. 취업? 즐겨봐. 그럼 돼. 뭐가 돼? 야, 오랜만이다. 취업했냐? 지나가라. 가짜 선배 올킬, 레알 선배 득템하라. 취준생 취업 취약 취존하는 레알 선배 취업설 잡코리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시안의 아이유입니다. 네, 혹시나 아이유가 나올까 약간 기대를 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취업 준비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네, 익숙하지 않은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늘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택의 길에서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나와 당신, 아이와 유에서 약간의 힌트를 전해주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들한테 놓인 고민을 해결해보는, 그리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시안의 아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수동이라서 제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사실 우리 잡코리아 TV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뭐를 보내오냐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보내오는데, 사실은 저희는 각 영역마다 각각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고민들이 있어요. 애매한 고민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눠보고자. 그러니까 이거는 월요일 방송에서도 화요일 방송, 수요일 방송 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오니까 그런 것들 나눠보고자 좀 비정규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미리 들어온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같이 나눌 게 있다면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올려주신 게 있네요. 미리 이미 올려주셨는데, 어려운 질문이네요. 말만 가족 아니고 진짜 가족 같은 직장 있으면 소개 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족 같은 직장은 별로입니다. 어디든지 별로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같은 직장보다는 직장 같은 직장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가족 같은 직장이 일단 주로 많고요. 그리고 되게 가족한테는 수당을 안 주잖아요. 월급도 잘 안 주고, 그리고 그냥 막 요구하니까 그런 직장인들이 많고, 사장들이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함부로 이제 요구하듯이 그런 대한 직장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또 약간의 여러분의 커리어도 신경을 안 쓰는데, 가족 같은 게 이제 나만 가족 같고 저쪽에서는 진짜 가족같이 대하면 실제로 내가 그 다음 커리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어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네가 이렇게 배신하고 그럴 수가 있냐, 배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직장은 좀 직장답게 다녀야지 여러분이 좀 그 다음 단계의 생각도 이직이나 이런 것도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저도 여러분도 정이 좀 들어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고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민은요, 최근 이력서에 경력란을 작성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회사와 관련된 직종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나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짧게 일한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경력들 다 써도 될까요? 네, 지금 약간 화면이 버벅거렸죠? 죄송합니다. 저희 기술적인 문제로 그러는데요. 지금 고민들은 뭐냐면, 경력란을 작성하면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나 인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많은 걸 다 써도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되게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많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문제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개월, 3개월 정도, 아니 알바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분은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자주자주 이직하면 이게 끈기도 없고 좀 이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함부로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나 그런 느낌이 들까봐 그러실 텐데, 여러분 알바에 그런 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이직하는 것과 알바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직을 잦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턴 생활 역시 인턴도 1개월, 2개월 단위로 딱 정해져 있지, 인턴이 1년을 하는데 내가 그만두고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경력들 다 써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끊겨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시가 원래 보통은 많이 하지 않는데 3시에 시작하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끈기 있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알바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끈기가 없다라고 보이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한 걸로 보이니까요. 예, 직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기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 때려 넣으세요. 아무 거라도 일단 쓰일 수 있는 건 다 때려 넣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쓸데없다라고 한다면 저쪽에서 거르겠죠. 이런 경험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나쁘게 보진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고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민은 여러분 혹시 고민 가운데 비슷한 게 있으면 또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민은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남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 경험이 지원하는 직종과 전혀 무관한 경험이라 걱정입니다. 이 경험을 관련 직종과 연결시킬 때 너무 자기적으로 보이지는 않은 걸까요? 이거 모든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늘 이 사이를 어떻게 좀 연결시킬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질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뭐 경력이나 경험이나 많지는 않잖아요. 돈 받고 일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알바했던 거, 편의점에서 알바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내가 지원하는 건 뭐 다른 쪽이야.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관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관한 경험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회사의 직무를 어디서 내가 그대로 해보겠습니까? 다 비슷하지만 회사 직무는 아니거든요. 안 그러면 경력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한 알바나 이런 것들에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걸 찾으시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여행사에서 나오신 분이요. 인사 차장님이셨는데 좀 유명한 여행사 나오신 분이 이런 질문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사회를 보는 입장이어서 그분한테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한 경험도 여행사 지원할 때 이 경험을 인정해 주시나요? 왜냐하면 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접객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진상 손님들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사실은 손님과 얘기하는 이 모객 단위에서 얘기하는 게 접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편의점 알바 경험밖에 없으면 접객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래서 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객해봤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얘기하시면 편의점이니까 편의점은 유통이야. 이건 뭐 CS야. 그러니까 여행사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사실 오늘도 신문 나오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이상한 진상 만나가지고 뭐 무릎 꿇리고 뭐 그냥 술 취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그래서 다시는 편의점 못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구속까지 됐다고 하죠. 별의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분들과 내가 상대를 해봤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경험이라는 얘기죠. 이게 소리가 나오질 않네요 라고 해서 소리가 안 나온다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분 문제겠죠? 여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겠죠? 새로 고침. F5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껐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웠다가 다시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네요. 설비관리 쪽으로 가고 싶은데 관련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바라도 그러니까 그냥 설비관리 쪽으로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데 설비나 설비 관리가 굉장히 많죠, 보통.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입사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요즘에 입사 신규직 입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류 같은 것들을 좀 면제하고 필기시험을 많이 보게 한 다음에 필기시험에서 뽑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면접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스스로 설비관리 쪽으로 이런 어떤 아는 게 많다, 자격증도 있다 이런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뜬다라고 하면 알바라도 좀 해보시려고 하시면 그래도 조금 경험이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면접 볼 때 머리 스타일링도 중요할까요? 여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은요. 제가 예전에 면접을 한번 하는데 와 여자분들이 머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한 5년 전쯤 유행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쫙 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탁 좀매가지고 여기 탁 틀어주는 스타일. 그래서 머리 깠죠. 이렇게 했죠. 화장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분이 아까 들어온 분 아닌가 하고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좀 깔끔한 스타일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 볼 때 저한테 막 교수님 저 머리핀을 이쪽에 뽑을까요? 이쪽에 뽑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아무 데나 꼽아 가운데 팍 꼽아주고 싶은데 얼마나 또 떨리면 그러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은 그냥 깔끔하게 보인다. 그렇죠? 튄다라기보단 깔끔하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머리 스타일에 그렇게 신경이 쓰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이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되게 막 이렇게 좀 특이하면 약간 왜 그런가 하는 싶겠죠. 그 정도입니다. 네. 남자군요. 남자는 머리만 빗고 가세요. 머리 빗고 이렇게 한번 촥 하고 하면 되지 뭘 또 이렇게 머리 스타일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 또 뭐 그 염색을 했는데 괜찮냐? 요즘에 염색 저도 이게 살짝 염색해서 와인빛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크게 지금 여러분 눈에 거슬리지 않죠? 거슬리세요? 네, 그러진 않겠으니까 이 정도도 요즘 괜찮거든요. 노란 머리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이거 다 대답하면 그런데 자 일단 봅시다. 고민 세 번째로 가볼게요. 면접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셨는데요. 세 번째 고민. 저는 늘 최종 면접까진 가는데요. 지자랑이네요. 이렇게 지자랑을 또 마지막에 계속 떨어지네요. 아주 끝까지 자랑은 아닙니다. 나름 개성 있게 대답을 잘한 것 같은데 자꾸만 떨어집니다. 개성이 문제인가 싶어서 뻔한 대답도 해봤는데 마찬가지고요. 개성 있는 답변과 뻔한 답변 사이에서 중심을 잘 못 찾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분 뻔한 답변도 해보고 개성 있는 답변도 해봤는데 자꾸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분이 개성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미 이렇게 하면 뻔하고 저렇게 하면 개성 있다. 여러분 개성이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개취죠. 개인적 취향.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저절로 우러나는 거지 내 개성 있게 답변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사실 개성이 아닌 거죠. 자기적이고 굉장히 인위적인 거죠. 그럼 이분은요. 뻔한 대답과 뻔한 대답 사이에 갈등하신 거예요. 뻔한 대답과 개성 있는 대답 사이에 갈등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개성 있게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의 개성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은 좀 개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봐주겠지 생각해가지고 한 답변들이 지금 별로 안 좋고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런 생각 마시고요. 진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답변 이런 걸 가지고 좀 해보시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보일까라고 저 사람 입장에서 계속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통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좀 안 통한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해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게 개성 있는 답변이다 라는 그런 확신은 좀 버리시고요. 이 지원 동기는 어떤 식으로 써야 하나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지원 동기가 왜 어려운지 요거를 좀 그대로 질문해 주시면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참 얘기했는데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민 네 번째 볼게요. 너무 빠르죠. 이게 좀 중간중간에 음악도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수동 시스템이라. 자, 고민 네 번째 자격증.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는 토익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요. 대신 관련된 경험, 아르바이트나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원하는데요. 당연히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말 자격증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것저것 반복하는 통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분 이런 거죠. 토익 자격증을 할까 경험을 쌓아야 할까? 자격증을 할까 알바를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고민할 시간에 뭔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야 저거 자격증을 해야 되나? 근데 경험도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경험을 해야 되나? 알바를 선뜻 지원하기엔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시작을 했어. 자격증을 했어. 그러다가 한 달 하다가 좋은 알바 자리가 났네? 때려쳐. 그리고 알바를 해. 알바를 한 15일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격증을 다시 공부해야지.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보기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일단 어느 게 맞는지 내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한참 봐요. 한참 보는데 그러다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갑니다. 저는 이분은 일단 시작을 해라. 뭐든지 경험을 하든 자격증을 하든 자격증 뭐 어려운 건 그렇지만 쉬운 건 뭐 한 달
2개월, 6개월이면 따거든요. 그러면 이 고민할 시간에 2개월 동안 고민했어. 그럴 시간에 차라리 자격증을 따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경험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자격증과 그 경험 사이 고민하시는데 자격증 경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라. 뭐라도. 그리고 그 시간에 고민할 시간에 그걸 따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무는 관심 있는데 산업에 대해서 평소에 평소에 정보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지원 동의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관심 있는데 무엇을 마케팅하는지는 상관이 없다. 자, 이런 얘기인데 직무는 관심인데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 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섭하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마케터라는 나의 직무가 다른 데 가도요. 사실 마케터가 중요한 거지 뭘 했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마케터냐 영업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맞는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왕이면 마케팅을 해도 영화하면은 영화를 아는 사람이 마케팅을 하면 좋죠. 영화 지식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적 입장에서 접근하는데 대신 영화를 알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는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관심을 평소에 억지로라도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써서 그렇거든요. 한 2, 30군데 쓰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이나 저쪽 산업이 나는 마케팅으로 계속 쓰는데 산업을 자체를 달리 쓰니까 굳이 어느 한 군데를 이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일단 적어도 그거 하시기 전에 제가 마케터로 하나를 지금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면은 영화 마케터 인터뷰 이런 식으로요. 그 산업에 대해서 인터뷰하신 걸 찾아보시면서 직전이라면 그래서 그 마케터가 실제로 영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 그런 것들을 참고를 좀 하세요. 그런 분들은 특히 인터뷰할 때 앞으로 영화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다음 단계 이 산업에선 이 다음 단계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친구는 이 산업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가기에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희망 연봉 회사 내규에 따른 말고 쓰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에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희망 연봉이요. 여러분 희망 연봉 써봤자 여러분의 희망이지 정말 희망이지 실제로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지들 마음대로 할 거면서 그렇죠. 회사 내규가 있거든요. 근데 나만 다들 2,500 받는데 나만 3,000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회사에 대한 연봉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 이 정도 받으면 좋겠지만 이 회사 내규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그렇게 받지만 계속 노력해서 좀 더 많은 연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어쨌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저번에 한번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정보를 잘못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800으로 올랐는데 2,500으로 알고 왔어요. 그래서 2,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면접관들이 이거 옛날 정보인데 이제 올랐는데 라고 하니까 약간 당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가지는 거죠. 2,500에서 3,00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해가지고 3,500은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희망 연봉을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 얘기 해봤자 그렇게 안 줘요. 낮게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낮게만도 아니에요. 딱 내규가 있으니까 내규를 찾아본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째 고민입니다. 자, 저가 같이 이렇게 좀 예정된 시간이 많진 않아요. 한 3,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시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자, 고민 5번째 취업 나이인데요. 28살 여자 취준생입니다. 아이고, 삼수를 하는 바람에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신입을 뽑는 연령도 마지노선이 27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린 친구들보다 스펙이 좋지 않으면 취업하기 힘들다고 주변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내세울 스펙 없이 나이만 먹어버렸습니다. 되게 뭔가 짠하다. 그쵸? 이제 짠한 게 있네요. 저 취업은 할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을 더 준비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27, 28 정도가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여자 나이 27, 28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여자 28, 남자 30 정도가 보통 마지노선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면 이걸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그래도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나이에 대한 제한은 좀 있어요. 암암리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이분은 아주 현실적인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아리송한 해결책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돼버리셨죠. 이런 나이를 드신 분들은 정말 이거 보면 약간 마음이 아프겠지만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단 제가 첫 번째는 공기업을 추천을 하고요. 공기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네, 나이 제한도 없고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고 생년월일도 쓰는데도 쓰는 데가 가끔 있지만 보통은 생년월일도 안 쓰고 면접에서 나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뽑아보니까 몇 살이야 이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큰 상관이 없거든요. 약간 그러면 노안이 문제가 되나? 그건 뭐 개인의 노력으로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라고 치고요. 그렇게 보자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네요. 그 나이 많고 공백기가 길면 서류 탈락하네요. 확실히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공백기 모렛날에 잘 설명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뭐 토익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그런 거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경험, 경력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몰라도요. 보통은 좀 현실적으로 그런 나이를 안 보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도 몇몇 기업은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안 적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한다라고 했을 때 안 적는 데들, 뭐 적긴 적는데 보진 않을게 이런 거 말고 안 적는 데들, 이런 데를 하시면은 좀 나으니까 그런 데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하기 어렵다. 이분 질문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전공과 무관한 직무를 지원할 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필기시험이죠. 요즘에는 다 전공 무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공 무관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뽑아요. 그 한전을 예로 들어보면 한전은 사무직은 서류에서 100배수를 뽑는데 뭐 송배전 15배수밖에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무에 딱 맞는 전공한 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전공이 무관이면 일단 넓게 보는 거죠. 그럼 이 넓게 보는 사람은 한 번에 떨어질 때가 어디냐? 그게 이제 필기시험이라, 사실은 전공 무관인 데들은 사실 필기시험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필기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인 거죠.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공과 무관한 직무를 지원할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없고 그냥 면접이나 이런 데로만 가는 데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럼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관심도를 보는 건데 보통 관심도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구체적으로 아느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격증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다, 지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의 필요한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공기업에 들어가려면 자격증 필요한가요? 공기업은요, 그 이공계 있죠. 이공계는 필요합니다. 기사 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 가능한 데도 있고, 또 필기시험 자체가 기사 자격증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 공부하신 분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필기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공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원해가지고 필기시험만 보고 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데, 또 몇몇 군대들은 한전이나 이런 데는 가산점이 줘요. 그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인데 서류 통과가 있으면은 가산점이 필요하죠. 근데 공기업의 지금 3분의 1 정도는 서류 통과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 지원하면 다시 시험 본 거라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되게 굉장히 질문이 많네. 이거 너무 인기가 좋은데 큰일 났네요. 네. 자, 고민 6번째 일단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게요. 6번째 보시면 저는 4학년 2학기 졸업 예정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 영어 점수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서 1학기 유예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졸업 유예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졸업 유예도 괜찮을까요? 졸업 유예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졸업 유예의 장점은요, 자기 만족, 자기 위안. 그러니까
이 졸업유예가 사실은 지금 난 졸업생 신분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백수다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소속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소속감 때문에 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진짜 제일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소속감이 없어서 막 불안하면 이상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래도 소속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최후의 어떤 배수진을 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단점은 돈이 들죠.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졸업유예를 잘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졸업유예 가장 좋은 거는 왜 졸업유예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졸업하면 불리하니까 내가 졸업유예를 해. 그러면 사실은 그 졸업유예한 한 1년이나 6개월이 그냥 흘러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자격증이 필요한데 지금 하면은 좀 곤란하니까 이 졸업유예라고 이 시간에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하면 졸업유예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장점이 돼요.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것이 졸업유예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시간만 버리고 나이는 먹고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예전에 졸업유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가려봤던 건 한 3, 4년 전인 것 같고요. 지금 워낙에 한 번에 취업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에 취업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1년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뭐지? 그러니까 약간 튀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한 번에 취업 안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6개월 정도 그 시간이 떴다라는 것들은 기업에서는 요즘에는 뭐 왜 떴어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좀 덜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자, 이분이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1분 스피칭에서 면접관에게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싶은데 직무 관련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분 스피칭에서 면접관에게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면접관은요 여러분 생각대로 노련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이 친구가 뭔가 준비해온 1분 스피칭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심이 없어져요.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 그냥 준비해온 거라면 화장을 떡칠하고 온 거예요. 가면을 딱 쓰고서 난 너랑 얘기 안 할게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한 거라면 굉장히 그게 떨어지는데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요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면접관이 관심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면접관 한 번 상대하지만 그 면접관은 아침부터 32명째 상대하고 여러분이 33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랑 얘기할 때도요. 자기 얘기라면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보다는 자기 얘기. 이렇게 1분 스피치를 하실 때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어떤 그 소재만 생각하시고 그냥 1분 스피치를 자연스럽게 하시면 오히려 떠든거리는 가운데 그게 좀 진실이 전달되면서 이 친구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듣는 순간 질문거리가 생겨요. 보통 질문을 왜 안 하냐면 안 듣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날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게 좀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뭔가 질문거리를 유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하죠. 남들 안 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나 하는 거 말고요. 누구나 할 만한 뭐 과 프로젝트를 하다가 어쩌고 이런 거 말고요. 남들 정말 안 했을 만한 거. 뭐 경험도 예전에 시골 갔다가 수박 소리를 하다 그 접했는데요. 이런 것들. 특이하잖아요. 듣게 되는 거니까 질문을 유도하고 싶으시면 아니 근데 왜 수박 소리를 했어요 그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경험들을 남들이 안 할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남들이 안 할 만한 거. 특별한 거 하니까 뭔가 스페셜하고 블링블링한 거 생각하시는데 그냥 남들이 안 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하시면 소재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휴학 없이 다이렉트로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공백기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몇 년이에요? 공백기가? 네. 공백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거 취업 담당자들을 많이 아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6개월은 아무 문제 없다. 근데 1년 정도는 약간 한 20-30%가 약간 뭐가 있나? 그러니까 70%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 반에서 2년이 넘어가면 치명적이에요. 2년이 넘어가면 2년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뭘 준비하기에도 길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사이가 제일 좀 아리송한 거죠. 그러면 차라리 1년 반 넘어가면 그냥 공기업,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1년에서 1년 반 사이는 지금 해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내가 이 1년이나 되는 공백기에 뭘 했다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올해 초에 졸업했으면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올해 초 정도 6개월 정도면 사실은 어디 가서도 100%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디 가서도 이 공백기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1년이 되면은 한 20, 30%? 그 7, 80%는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그게 좀 더 심화될 게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90%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년이 되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 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승부를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봅시다. 오이씨, 이게 너무 많아지는데. 해외 취업. 고민 7번째 해외 취업. 이분 ROTC 출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자랑하시는 건가요? 네. 뭐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만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데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계속 하시군요. 안정성을 보고 공기업을 준비할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에 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요. 공기업은 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기업 지원할 때 이 정도 되면요.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내 공기업을 갈 거라면 사회복지기관을 가는 게 고민이 아니라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공기업 100배수 뽑아서 3배수만 필기 통과시켜요. 97을 시험에서 떨어뜨려요. 시험이 어려운 거지 이 뒤로 가면은 쉽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시험 와서 다 봐. 이런 거 없이 오는 사람 다 봐. 근데 이제 복지 쪽은 약간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봐. 근데 굉장히 많거든요. 와서 시험 보고 거기서 좋은 점수 나온 친구들을 면접으로 가서 2대1, 3대1이니까 거기서 또 화려한 말발로 경험들을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보였다면 필기시험이 더 핵심이거든요. 필기시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 후 1년 반 동안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어제 퇴사했는데요. 다시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싶습니다. 전공이 뭔지를 써주셔야지 제가 열심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 강사가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경력이죠. 경험과 경력이에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그동안 사기업 인적성 검사 몇 번 보고 그랬는데 전공과 관련하여 공백기로 치부될까요? 그럼 학원 강사가 말씀드렸지만 학원 강사가 가장 어떤 경력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공백이나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교육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남한테 가르쳐봤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심하지만 약간 그냥 예전에 우리가 과외한 걸 갖다가 어디 가서 경력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있다는 거죠. 특히 회사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공백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냥이 아니라 뭐 이렇게 포장하시면 되죠. 뭐 집안 사정이나 그런 것이 어려워서 일단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학원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이 전공에서 이런 직무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그래도 한 6개월 버틸 정도 돼가지고 그새 취업하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자소서, 면접에서 얘기하시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어려운 청춘들이 많으니까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여기 고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것만 보고서 이 고민들은 나중에 또 이후 2번째 시간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뒤에 재밌는 고민들이 많은데 해외 취업 이런 거. 자, NCS 지금 저희가 32분 33분 되고 있는데 지금 한 35분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좀 올려주시고요. 하실 게 있으면 NCS는 자료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해석을 왜 NCS의 자료 해석이 왜 문제가 되냐면 문과생들이 많이 봐서 그래요. 이과생들 많이 보지만 이과생들은 일단 전공이라든가 이런 게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NCS 필기가 문과생들이 느끼는 것만큼 크지 않거든요. 문과생들이 이제 언어나 자료나 아니면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수리, 자료 해석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거지 사실 NCS 자체에서 자료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얘기 나오는데요. 토론 면접만 하면 긴장이 돼서요. 긴장을 해서 알던 것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토론 면접은 지원자의 지식을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은요. 지원자의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토론 면접이 최근에 A 대 B를 가지고 뭐 창조론 대 진화론 이렇게 토론해라도 아니에요. 요즘은 미션을 준 다음에 자, 우리 회사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A 대 B 토론을 해버리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 이겨야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 보냐면 회사에서 같이 회의를 같이 할 만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같이 할 때 이걸 같이 만들어내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보는 거지. 특별히 뭐 설득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많이 그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증명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론 면접에서는 이렇게 긴장하실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지식, 나는 아는 게 없어. 이 토론 주제에서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문제야. 그럼 그런 부분을 찾으시면 되죠. 나는 아는 건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팀원들의 어떤 중간 단계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꾸 이걸 정리한다거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걸 이렇게 섞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그 융합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롤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회의할 때 저 사람의 롤은 저런 걸 가지고 있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토론 면접을 그런 그 대결의 개념보다는 이런 식의 화합이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해서 지금 제가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것도 하려고요. 또 저거죠. 이시안의 아이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유의 노래를 배경으로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코리아 TV의 여러 프로그램들에 정말 주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런 것들을 그 고민들을 어디다 올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연들이나 고민거리를 자주 보내주시면요, 이런 특별 방송들을 자주자주 할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취업 고민뿐만 아니라 이게 다 이제 취업만 얘기하시는데 저 연애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애 문제, 뭐 친구 문제, 청년이라면 겪을 일들 그런 것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도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라고 해서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우리 다음에 고민 또 있으면 쌓이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